네, 집중호우 피해 상황 뉴스 특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 경위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어젯밤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일단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은 터널 내 수색은 어느 정도 종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인근 풀숲 등을 수색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소방이 1차적으로 밝힌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 침수 그리고 제방 붕괴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진 곳은 지하차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가량 떨어진 미호천이라는 금강의 하천인데요. 이 당시 이제 미호천에서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날 충북 오송에는 약 4일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 임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고 결국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소방당국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이번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내부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봤을 텐데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땅한 좀 설비가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내부에 시설이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고요. 지하차도 안에 배수 펌프가 있기는 했습니다. 모두 4대가 있었고 12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였는데 이게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자체 설명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물이 몰려오면서 전기가 끊겼고 이에 대해서 작동이 멈췄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지자체는 오는 9월에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하려고 했다고는 했는데 사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것을 주민들이 112, 119 신고를 그 전에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수 통제소의 신고만 원래대로라면 알려졌는데 어저께 최근에 이제 또 알려지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이제 국무조정실이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민들도 침수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같이 그래픽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소방당국 설명을 보면 오전 7시 50분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약 50분 전쯤에 미호강의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민원이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소방이 실제 나가서 제방이 무너진 사실을 확인한 뒤에 당직실에 이 사실을 전달을 했지만 이후 조치는 없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경찰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사고 발생 100분과 40분 전에 이 궁평 지하차도 사고가 난 곳인데요. 이곳을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러나 당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다른 현장에 나가 있어서 실제 현장으로 출동은 하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부분, 그리고 지하터널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 등에서 인재로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서울 침수 등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미숙한 대응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되풀이되고 있어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유관기관끼리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도 일단은 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이나 지난 현재 지금도 이렇게 행정당국이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행정당국의 보고 라인을 한번 따라서 차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금강 홍수 통제소 내용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충북과 청주시, 흥덕구청에 3번이나 범람 위험을 경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를 받은 흥덕구청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즉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상위 기관인 청주시청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이후 충청북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주체는 충청북도기는 한데 미호강 홍수경보를 받아서 CCTV를 보긴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경보는 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는 사실 제방이 부실해서 벌어졌다는 해명도 실제 온브리핑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과 경찰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전에 제방이 무너진 걸 눈으로 확인한 소방은 상황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실제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은 경찰입니다. 경찰도 재난안전망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상황을 전파하기는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대책은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 구멍이 뚫린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고 라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특히 청주시와 충북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행정당국이 서로 이렇게 책임 줄이기 공방만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사회부 강민경 기자의 취재 결과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